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얼개처럼 엮고 사고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드는 거. 그러면 그런 아이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좀 현명하게 우리 자녀와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스마트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있을까? 이 스마트폰을 갖고 활용을 해서 네.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것으로 될 수 있을까? 아마 이 스마트폰은 그래서 명과 암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것이 되고 잘못 쓰면 굉장히 나쁜 명패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마트폰 잘 쓰는 법 한 가지를 드리면 아유. 저 그냥 얘기를 드리면 전 되게 호기심 천국이에요. 되게 호기심이 되게 많고 궁금한 게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저의 그 무한한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오직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스마트폰. 그게 스마트폰에 아. 제가 쳐서 검색을 해서 들어가면 제가 아는 정보들을 되게 빠른 속도로 주거든요. 근데 제가 치는 검색어나 또 우리 사회자님 치는 검색어를 같이 치면 네. 혹시 내용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같은 검색어를 치면 네, 같은 아. 검색어. 다른 사람이? 포노사피엔스를 제가 치고 네. 사회자님이 포노사피엔스를 검색어에 치고 같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 나오는 정보의 컨텐츠들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다를 거라고. 많이 달라요. 음. 왜 다르냐면 그게 그 안에 인공지능이요. 되게 똑똑해요. 스마트한 인공지능이 되어서 평소에 제가 어떤 것을 검색하고 있는지를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저에게 맞춤형에 가까운 정보들을 줘요. 추천 동영상처럼. 그렇죠. 왜냐하면 저의 검색의 이력들이 계속 있어서 음. 그게 몇십 년간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지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이 지금부터 되게 중요한 것에 대한 본질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검색을 하고 예를 들면 영어 단어도 어원을 찾아보면서 라틴어는 왜 이런 말이 나왔을 건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 검색 기록이 쌓여 있으면 자기가 어떤 특정 분야의 검색을 계속 해오고 있다면 30년 후에도 그 검색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내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저랑 같이 이제 하는 사람이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들하고도 제가 검색하는 것과 저 컨설턴트들이랑 같이 일하는데 컨설턴트가 검색하는 내용이 되게 다르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에게 드릴 말씀은 지금부터 얘의 똑똑한 나의 비서를 잘 길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검색 엔진을 잘 쓰고 어떤 것에 관심 있는지를 쌓아놔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저기 새로운 생각이 뜨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비주얼라이즈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비주얼라이즈가 잘 안 되면 이게 잡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검색 엔진에서 여러분들은 보통 통합 검색을 하시죠. 저는 이미지 검색을 해요. 아. 그러면 그 키워드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들이 한 분야가 아닌 전혀 다른 분야의 엉뚱한 것들을 랜덤으로 만날 수 있는 게이트웨이가 이미지 검색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 검색을 해서 저는 거기서부터 새로운 인사이트들을 되게 많이 만든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를 아까 활용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 이렇게 글자로 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체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보면요. 요즘에는 검색이 텍스트 검색보다 유튜브의 영상의 검색이 훨씬 더 많은 건 굉장히 많은 거지 아마 거의 다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지적인 호기심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고 새로운 자극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스마트폰들을 잘 활용하면 저는 미래가 요구하는 되게 중요한 창의력, 상상력도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네. 한 가지 방법이 저한테 문득 떠올랐는데 똑같은 단어를 검색하는데 엄마 폰으로 검색하고 자녀의 폰으로 검색하고 바꿔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의 생각은 이런 영상들이 나와서 이거를 한번 시청해보고 자녀의 생각도 시청해보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근데 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엄마가 예전에 검색 엔진을 잘 써야 됐었지. 네. 만약에 잘못 썼을 때 그때 들통이 날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 잘 검색하셔야 됩니다. 검색부터 그러게요. 길들여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드론 이야기 아니면 또 뭐 코딩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직도 과거의 패러다임이 있어서 이과적인 생각이지. 왜냐하면 네. 이게 뭐 기술 문명이 발달하니까 공과적인 어떤 기질이 없으면 미래에는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인문학적인 이런 걸로만 네. 먹고 살기 힘들지 않을까. 그거는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해요. 진짜 제일 이 환경이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 예술이에요.
예술. 예. 자크 아탈리라고 프랑스 유명한 미래학자가 있는데 음악 소비 변화가 제일 먼저 시작된다 그랬거든요. 그 음악 소비의 변화의 양상에 따라 모든 소비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음악은 왜 그러냐면 가장 오래됐고 보편적인 소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음악에서 제일 성공한 우리나라에서 대중음악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 누구죠? BTS죠. 네. 근데 BTS의 성공기를 보면요, 유튜브를 데뷔하고요, 자본이 투자되고 막 이렇게 해서 키운 게 아니라 무려 1억 명이 이제 다다랐다는 아미가 키운 거거든요. 그 얘기는 누구나 나도 팬덤을 만들면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네. 돈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나한테 투자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네를 보여준 거예요. 네. 그 다음 단계가 음악에서 영상으로 갑니다. 2018년도에 유튜브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번 거는 7살 꼬마 유튜버 라이언이었습니다. 라이언은 이미 250억을 그때 받았어요. 작년에. 성공한 데이터를 보면요, 세계 최고의 라이언이 2280만. 아미하고 똑같아요. 5대양 6대주의 팬덤이 생긴 거예요. 외국에서. 예. 자기들끼리 난리가 나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요? 이게 어떤 메시지인 줄 아세요? 이게 어떤 메시지냐면 앞으로는 자기가 진짜 멋진 킬러 콘텐츠를 만들 실력만 있으면요, 전 세계를 언제든지 열광시킬 수 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요, 왜 성공했는지, 얼마나 큰 성공을 거뒀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분석하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큰 거죠. 왜? 거기 엄청난 혁신의 힘이 있는 거거든요. 마케팅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자발적인 팬덤이 이게 앞으로 제조업에 간다면요, 멋진 아이디어를 갖고 상품을 만들어서요, 유튜브로 방송을 하면 내가 자본도 안 들이고 전 세계 2천만 명이 너무 멋져요, 나 저거 꼭 사고 싶어, 이런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가능해졌다. 그럼 뭐를 해야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느끼는 게 이겁니다. 엄마 손 잡고 방송하는 애기가 전 세계 100만 명인데 그 중에 1등이라는 건 능력에 굉장한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무언가 킬러 콘텐츠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요, 우리 아이들의 좀 미래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요, 우리가 앞으로 아이들의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 되겠구나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제가 이참에 네. 네. 한번 흥미로운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만약에 BTS처럼 그런 혁신적인 방법을 쓰면 제2의 BTS가 나올 수 있을까요? 뭐가 좀 이렇게 막 시대 운도 타고나. 같이 잘못하면 우리 아이들도 그런 혁신적인 방법을 쓰면 제2의 BTS 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되게 중요하게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많은 성공 사례의 방식을 그대로 따랐다고 해서 자기도 성공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쵸. 굉장한 생각의 오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내용이 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거를 그냥 생각만 하면, 사고를 하면 되게 맹목적이다. 이거 사실은 어려운 말이지만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에서 했던 말입니다. 내용 없이 사고하면 맹목적이 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그 컨텐츠를 잘 봐야만 합니다. 방식도 되게 혁신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핵심적인 킬러 컨텐츠의 힘이 있습니다. 그 컨텐츠가 있고 거기에 방법론이 같이 붙었기 때문에 그게 성공한 건데, 방법론만 따른다고 그쵸. 막 유튜브에 나가서 그렇죠. 방송하고 BTS처럼 아미를 만든다고만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게 그 아니고. 킬러 컨텐츠의 힘이 그것을 부가적으로 더 확산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이 그 컨텐츠의 힘을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자기만의 컨텐츠가 먼저고 그럼요. 그 다음이 근데 그 네. 컨텐츠가 글로벌로 확산되고 네. 아까 나만의 only one인 자기만의 독창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만한 컨텐츠가 있느냐, 그게 없으면 아마 그렇게 성공 신화를 제2의 그렇죠. 성공 신화를 만들기는 어려울 거죠. 네.